자, 오늘은 뭐 국민의힘 경선, 1차 경선 결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7시 좀 안 돼서 나왔는데, 4명, 1차 경선, 당선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자가 됐는데, 사실은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야 일찌감치 뭐 1차 경선에서는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서 누가 될 거냐 이게 사실은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안철수 후보가 됐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냐? 룰 때문에,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런 타당 지지자는 다 제외하고 국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유리할 거다라는 예상이 거의 주류였는데 네.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2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게 명색이 대선 경선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 경쟁해서 뽑는 건데, 네. 이른바 뭐 드럼통 뭐 사진. 이런 네. 그리고 말이 8명 중에 가장 강했어요. 네. 사실은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보다도 발언의 강도가 제일 셌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캠페인의 실패. 아니 뭐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드럼통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 있었을 가능성. 그래서 이른바 탄핵에 반대하는 국힘 지지층도 홍준표,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많이 쏠리고 그 나경원 의원한테는 안 갔을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가능성은 국힘의 현역 의원들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지, 국힘 지지층은 훨씬 빨리 윤석열을 손절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손절했다. 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가능성이라고 하면 뭐 결국에 이제 4명이 추려지고 2명으로 치러지는 결선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훨씬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이미 이제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 거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이제 당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4강에 올랐다 4강에 정도가 올랐다. 이제 맞는 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본 거는 여러 여조를 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을 하면은 나경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높은 게 많았어요. 최근에 이제 CBS 노컷뉴스가 의뢰한 이제 KSOI 여론조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요게,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요, 참 본인이 나온 선거에서 아주 옛날은 모르겠고 3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도 막판에 원희룡한테 밀렸지만 어쨌든 3등 안에 들었고, 이준석하고 당대표 붙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서울시장도 그랬고, 항상 그러니까 고정 팬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를 좋아하는 고령층의 남성 중심으로 약간의 고정 팬층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경원 후보의 또 외모가 좀 수려한 편이라서 네.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틀렸다면 아까 이제 의원님의 말씀하신 거랑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나경원이 여기에서 이 나머지 후보들이랑 봤을 때 더 나은 점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찬탄이냐 만탄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더 탈레반 같은 사람은 김문수고, 네. 그리고 더 당에서의 지지가 넓은 사람은 홍준표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표를 다 가져가는 거는 한동훈이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쨌든 저쪽에 가져가는 그거를 더 가져올 만한 매력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탄핵 찬반이 보통 한 6대 3.5 정도 보통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로. 네. 아니면 뭐 4까지 많이 넣으면 40까지 나왔거든요. 반대가. 그런데 이거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10%에서 15%포인트까지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가?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판결이다. 네. 현재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는 게
20%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 초중반으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요? 지지자가 아니라 전체 네, 여론조사. 전체를 했을 때. 근데 뭐가 됐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 40%였는데 그게 뭐 22%가 나오면 18%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들이 어쨌든 보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그럼 그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한동훈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한동훈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게 심상치 않구나 지금. 네. 국힘에서 이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솔직히 이제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지금 뭐 김문수 찍으면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이제 혼돈의 유권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그 강성 메시지, 그 나경원의 강성 메시지의 실패.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럼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이런 메시지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나경원이 처음에는 윤심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출마 그때 TV조선이었나 제가 채널A였나 약간 둘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이를 찾아갔는데 관저에 있을 때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만났죠. 유일한 만난 후보. 예. 네. 근데 갑자기 윤석열 얘기하지 말자. 윤석열을 이제 모르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처럼 모른다 정도는 아니지만은 윤석열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지지한 사람들은 사실은 나경원한테 배신감을 느껴. 그러니까 차라리 한우물만 파지. 이도저도 아닌 4강을 올라갈 스탠스? 목적이었으면은 네. 한우물만 파지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 소소한 건데 3명은요. 다 대선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김문수, 네. 안철수 대선 본선에 나온 홍준표, 안철수. 그러니까 급이 근데 나경원은 한 급이 아래라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도 또 뭐 그거 이제 도지사도 했고 또 하나는 2012년에 큰 표로 졌지만은 그때 대선 나갔었죠. 박근혜랑 예. 박근혜랑 붙어서 경선에서 이제 떨어졌던 그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경선 결과는 순위는 공개가 안 돼요. 1, 2, 3, 4 등 뭐 누가 1등이고 2등인지 공개는 안 되지만 왜냐면 나머지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인데 만약에 두 분이 짐작을 좀 해보면 1, 2, 3, 4 등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1위 김문수, 2위 한동훈, 3위 홍준표, 4위 이제 나경원을 꼽았는데 요게 네. 이제 안철수가 된 거죠. 아마 4위 안철수는 맞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 여론조사를 그렇겠죠. 봐도 더 올라가기는 힘든데 저는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1위가 한동훈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예, 미세한 표 차이로 표 차이로. 근데 큰 표, 3명은 큰 표 차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위가 한동훈, 2위가 김문수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순위 어떻게 꼽아보시겠어요? 아니 저도 이제 경선 시작할 때는 그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진해요. 어쨌든 그 초반 선거전은 부진했어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 이 위트나 이런 게 네. 뭐 그전에도 위트가 아주 훌륭한 쪽의 위트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약간 총기가 조금 많이 흐려진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 가는데 돈 가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 후원금이 빨리 많이 차는 게 여론조사 이상으로 민심을 반영한다고 좀 봐요. 한동훈 후보 진짜 10시간 55분 만에 29억 4천만 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더 빨리. 네, 더 빨리 찼다는 거잖아요. 뭘 그거로 승부가 다 나지는 않지만 만약에 다른 후보들도 후원금 한도가 찼으면 분명히 기사를 냈겠지. 근데 후원금 한도 찼다고 기사 본 기억은 이재명, 한동훈 두 후보 외에는 저는 기억에 없어요.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딴 후보들은 안 찬 거야 이게. 네. 역시 뭐니 해도 마음 가는데 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한동훈이 1위? 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은 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쭉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주춤하고 김문수 후보는 부동의 1위였다가 약간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 특히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좀 꺾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선거전 양상이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네 명이 누가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찬탄파랑 반탄파가 반반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반탄파가 3명, 찬탄파가 1명, 한동훈 후보 혼자 남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어쨌든 2대 2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애초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게 불리하다고 그 캠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찬탄표가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못하면 여차하면 결선에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가고 뭐 3, 4등으로 밀릴 위험성까지 생각을 하고 있던데 네. 만약에 한나라당 지지층이나 또 2차부터는 이제 당원 투표가 포함되니까 한나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제가 그 당 명일 때 입당을 했어요. 저도 한나라당일 때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사실 현역 의원들보다 더 빠르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빠른 손절을 한 거라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든 거 자체가 한동훈 후보가 결선뿐만 아니라 1위를 할 가능성을 더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1차 경선의 득표율을 딱 보고 얘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비공개니까. 비공개라 네. 알려지지가 아직 않아서 분석이 조금 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생각하고 달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경선이. 네. 뭐 원래 이게 뭐 다음날 아침에쯤에는 어느 언론사에서 또 단독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찌라시가 엄청 그랬죠. 많이 돌아요. 찌라시도 네. 돌고 그래서 막 단독해가지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우리 당연히 3대1이면 이제 최종 후보는 모르겠으나 양강으로 가는 데는 3대1 구도가 오히려 표가 분산이 안 되니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오히려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은요. 네. 이게 2대2가 되고 이게 오히려 3대1이면은요. 그러니까 경선 내내 윤석열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찬탄 반탄. 오히려 다른 이슈도 이제 왜냐면은 한동훈만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서로 견제를 하는데 2대2가 되면은요. 이게 최고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완전히 딱 반으로 갈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점 부각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보수 진영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찬탄 쪽이 조금 이탈하거나 오히려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훨씬 더 세가 좀 약해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네. 그 기세 등등하고 막 윤석열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지지율 높았을 때하고 거의 똑같거든. 괴를 같이 하거든요. 김문수가 지금 거의 여론조사 보면은 뭐 홍준표 한동훈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웬만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안철수가 올라온 게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지지층이나 당원들 그 표심에 좀 영향을 끼친 결정적인 사건이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참아주는 건데 네. 그 뭐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참아주는 거고 8년 전 탄핵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그냥 꾹 참고 견지해 왔던 건데 그 와중에 지금 뭐 이제 하다 신당까지 차린다고? 그거는 선을 넘는 거지. 애초에 탄핵 반대라는 게 흔쾌한 반대는 아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4명의 후보가 다시 또 토론을 할 텐데 지난 8명 후보 토론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대선 후보들을 데리고 하는 토론이 맞느냐.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키높이 구두 발언 뭐 이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눈썹 문신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향후 토론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어떤 게 주로 이슈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치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총기가 떨어졌다라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평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2021년에 그 이제
저기 윤석열, 홍준표 뭐 등등등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 국민 면접관이었어요 그때. 그러셨구나. 진중권 교수랑 저랑 네. 해가지고 그때 면접 봤던 거 그때 기사화 많이 냈잖아요. 그때 홍준표 딱 왔을 때, 홍준표 후보가 왔을 때 제가 무슨 질문을 처음에 던졌었냐면은 돼지발정제. 네, 그러니까 그 뭐 그러니까 왜 여성들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당신은 지지를 안 하더라. 너 맨날 돼지발정제네 얘기나 하고 꼰대짓 하고 이러니까 당신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공손하게 얘기했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흥미진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홍준표의 매력이었어요. 네. 뭐냐면은 이게 개그도 그러니까 약간의 엉뚱함과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자기의 뭐 부족한 점도 딱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남도 좀 이렇게 짚고 좌파들만 모아놓고 그러면서 그때 진중권 교수하고 저하고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네. 골수 좌파들만 모아놓고 뭐 이러면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매력은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하.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이번에 여기 뭐야 한동훈을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대 흐름에 대해서 전혀 캐치를 못 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그러는데 제가 지금 50대지만은 이 나이 때만 하더라도요 신체의 뭐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지적질하는 거는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은 친한 사이에서도 기분 나빠해요. 그렇죠. 네. 이미 그런 게 됐는데 그거를 지지자들이 청년의 꿈인가 거기서 올렸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미 감 떨어진 거예요, 홍준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꼰대화된 것도 있고 이게 제대로 이게 소통이 되지 않고 본인만의 성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글능글함이 표가 많이 됐거든요, 옛날에. 2017년에도 10% 정도로 시작하다가 24%까지 얻은 거는 그 TV 토론에서의 문재인 후보하고 있었던 그 능글능글함들 막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는데 저는 홍준표의 그거는 이제 끝났다. 저는 좀 이제는 입 벌리면 마이너스 되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꼰대화된 유머가 다시 또 2차 토론에서도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토론 뭐 이슈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고 과거 토론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토론 이슈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1차 토론은 그야말로 그냥 말싸움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 끝까지 가겠죠 사실은. 네.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오늘인가요? 김상욱 의원이 왜 제명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 뭐 거취라는 게 결국엔 탈당이니까 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그냥 단칼에 잘랐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처럼 못 풀 것 같아요. 끝까지. 아마 대선 본선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근데 1차 토론회를 좀 반성하고 달리 해야겠죠. 왜냐하면 양당 간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경선은 이미 뭐 결과는 다 아는 건데 양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소위 코스피 5천 뭐 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공약이죠. 이제 네. 제시했어요. 상법 개정안 뭐 그리고 자사주 소각 등등 해갖고 집중 투표제까지 꽤 자세한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국내 주식 투자자가 1,400만, 1,50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눈이 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정말 평균적으로 2배는 되는 거야? 이거 정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국민의힘은. 그러네요. 어느 후보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표를 주워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에 민주당, 국민의힘 그냥 이른바 굳은 자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죽어도 1번이야 아니면 난 평생 2번만 찍었어 하는 분들 빼고 소위 스윙 보터들 중에 나는 공약 보고 뽑을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당선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라는 표를 열심히 주워와야 되는데 국힘은 그런 작업이 거의 전무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2차 토론회부터는 누군가는 정말 대통령 본선에 나갈 생각이거나 나가서
뭐 주관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꺼낼 때가 이미 됐어요. 네. 좀 달라져야겠죠. 그러게요. 다음 토론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비전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얘기 더하기 지금 계엄 사태를 만든 게 어쨌든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과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4명 중에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29일에 2명이 올라갈 텐데 이 2명이 누가 될 것이냐. 지원금을 정당하게 받도록 도와드리는 아정당을 소개합니다.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한 최대 1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카드 현금 캐시백, 약정 끝난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을 통해 가능한데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됩니다.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가능한 홈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카드,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을 통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찬탄파 중에서는 뭐 한동훈, 안철수 중에서는 한동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일 것 같고 다만 김문수, 홍준표 후보 중에서 누가 올라갈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래는 홍준표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처럼 캠페인하면은 장담 못하죠. 좀 바뀌어야겠지. 예. 뭐 바뀌면 저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겠죠.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높은 지지율로 여론조사상에 잡힌 거지만 출발해서 좀 많이 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성이 붙어서 이게 다시 치고 올라오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요번에 1차 토론회 뭐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별 얘기 없는 김문수가 어부지리를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에요. 아, 마이너스를 하지 않는다. 딴 사람들이 실점을 하니까 막 앞서서. 그래서 캠페인을 좀 바꾸면 뭐 여전히 저력이 있는 홍준표.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김문수, 한동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김문수, 한동훈 가능성. 자, 꼰대화된 유머가 지금 문제다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김문수, 홍준표. 네, 이게 네네. 아까 좀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김문수가 계속 하락세였고 네. 홍준표가 계속 약간 올라서 약간 이게 골든 크로스가 뭐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다시 약간 김문수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게다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4강에서는 저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아하. 사실은. 네. 지금 아들 전화번호 뭐 없애고 뭐 없앴는지 지금 잠적하고 지금 누구는 측근은 뭐 해외 나가고 네, 지금 뭐 그런 네네. 기사까지 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 내가 보기엔 명태균 게이트도 뭐 물론 뭉개겠죠. 당연히. 네. 계속 뭉갰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로 4강에서는 이제 본선 경쟁력까지 어느 정도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거저거를 생각하겠지만은 명태균 게이트를 그렇게 무시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사람들이 좀 고민할 거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김문수, 홍준표 중에서 누가 잘 될지. 진짜 모르겠고 근데 네. 저는 어쨌든 한동훈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한 자리에. 네. 예, 여러모로 봤을 때 한동훈은 올라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 저희 화요일에 또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 보고 또 얘기를. 화요일마다 이렇게. 아, 흥미진진하네요. 요새는 화요일이 빅데이네요. 그러네요. 예전에 목요일이 그렇게 그러게. 했는데. 화요일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